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목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특별한 방향성 없이 16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중국 양회와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채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매수세로 사흘째 지속되고 있어서 하락 압력 또한 받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0.13포인트 상승하는 1622.5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56포인트 하락하는 509.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902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263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현재 1162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26억 원가량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억 원가량, 9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그 수는 작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137계약 정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거래는 매도 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 매수에 있습니다. 현재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527억 원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소폭 오르고 중소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주 현재 0.08%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형주는 0.18%가량 밀리고 있고요. 소형주 0.49% 조정받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금속이 1.16%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도 1.02%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도 현재 0.69% 올라갑니다. 운송장비도 0.35%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도 0.2%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업종이 1.52%로 조정받고 있고요. 섬유유복도 현재 1.4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오늘 0.67%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도 오늘은 0.52% 밀립니다. 전기전자도 현재 0.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통신업도 0.45% 하락합니다. 비금속도 현재 0.42%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0.65%가량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2.07%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한국전력이 나란히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신한주주 KB금융 흐름 좋습니다. 오늘 1.39%가량 상승하고요. KB금융은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주 기대감으로 1.6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LG전자가 크게 조정받습니다. 2.76%가량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오늘은 2.55%가량 큰 폭의 오름폭 보여주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1.8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0.42% 조정받습니다. KT, 우리금융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LG가 오늘 2.03% 밀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신세계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네요. 0.4%, 0.9%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0.3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롯데쇼핑 오늘 유통주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1.3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17% 소폭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삼성화재가 2%대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NHN의 흐름이 좋습니다. 1.09% 상승하고요. KTNG는 0.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소폭이지만 오릅니다. 0.45%가량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오늘 1.89%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도 0.9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13%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늘 흐름 좋습니다. 1.6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웅도 오늘 1.29%나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0.42% 올라갑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07% 밀리고 있고요. 현재 동선은 1.29%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1.7%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드풀 신소재와 성광밴드, CJ홈쇼핑이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소폭 0.1%가량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 1.16%가량 밀리고 있고요. 태광도 1.91%가량 하락합니다. 차바이오에는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동국 에센시 1.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대 하락 보여주면서 오늘 SK컴퓨터가 7%대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어도 0.1% 소폭이지만 밀리고 있고요. KDC가 오늘 흐름 좋습니다. 7.73%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과 쿠미팜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반토막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GS 홈쇼핑이 2%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SD스텍, 성화이텍, 멜바스 모두 1% 후반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도 1.5%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평선이 4.82% 현재 시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KH바텍도 0.42%가량 상승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08.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수를 보면요. 계속 지루한 장세가 며칠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거래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여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장 상황 매우 답답한 흐름입니다. 지수가 한 달 이상 아래로는 200일 이평선, 위로는 120일 이평선에 갇혀서 방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일 발표된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하락 반전되며 시장의 경기 모멘텀 둔화가 이제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며 지수도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하락 압력에 점차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참 많죠. 중국 양의 결과도 있겠고요. 또 그리스와 독일 간 총리 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 발표 등 이런 결과들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을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까요? 일단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실업률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선세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에 선행하는 일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전부터 고점을 치고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률의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업률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발표되는 지표들 자체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들이 아직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률이 개선돼야지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지 사람들이 돈을 써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선순환 구도를 예상하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되는 올해 5월경쯤부터는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가 모멘텀 둔화의 직접적인 충돌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국내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도 이러한 흐름에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0.6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마음을 놓기도 힘들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려운 장세인 것 같은데 이 오후장은 어느 정도 몇 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오후장 지루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상단으로 강하게 저항대에 직면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1600선, 지금 지수대 부근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부터 코스피 지수가 17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수익률은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은 먹을 것이 없는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매우 약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주식 살 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가는 가운데 다음 기회를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 중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 1500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리가 불안할수록 확실한 결과의 의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 실적에 관심이 쏠리겠는데 기업 실적이 좋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통신과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 모멘텀이 역사적인 바닥을 치고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도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유효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변수들도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에 선행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수정 비율이 고점을 치고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영업이익 전망치들도 점차적으로 버블이 해소되면서 눈높이를 낮춰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라라는 말씀 며칠적으로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면요,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단기 매매를 생각한다면 이 중소형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중소형주 전략 세워주시죠. 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을 2개 정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짧게 봤을 때 만약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현 구간에서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반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번 주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시적으로나마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증권주들입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증권주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올해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지금 구간에서는 증권주들이 반등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하루 걸러서 시세가 계속적으로 반전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매매가 아니라고 하면 자신 있게 따라붙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지수의 고점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에 대비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지금 굳이 주식을 매수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짧게 증권주를 매매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03%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17%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생지수 현재 0.19%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조정받습니다. 0.87%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만지수 0.33% 소폭 올라가고요. 베트남지수 오늘 1.22%가량 상승합니다. 싱가포르지수 0.08% 소폭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호주지수도 0.04%가량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가 탄소 집중도 감축률에 의해서 저탄소 녹색 기업 관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했네요.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지금 상해 본토지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3,100선을 돌파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경우 3,073.68포인트로 0.7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락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중국 양해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제 있었던 전국 정치협회 연합위원회에서 통화 긴축 정책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 긴축 정책이 증시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증시 버블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통화 긴축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정책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춘절 이후 신규 계좌 개설에는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춘절 이후 다시금 신규 계좌 개설 수는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연휴 전에는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A주 시장의 신규 개설된 계좌는 32만 9,800개로 춘절 전주 대비 72.94%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중에서의 대기 유동성은 풍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증시의 자금 유입 또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정치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 속에서 간망세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3,100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100선의 돌파보다는 3,100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회 이후에 다시 출구 전략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끌어 나간다면 이 조기의 출구 전략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에서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양해 이후에 출구 전략이 바로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에서 3%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에서 3% 수준일 시에는 초과시 이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식료품 가격 그리고 계절적 요인의 감소로 인해서 안정세의 움직임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어쩔 수 없이 2%까지 상승을 한다고 2%를 넘는 상승폭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통화 긴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존 시장 예상치인 3%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에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출구 전략이 단기 악재로 적용될 확률은 있지만 장기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출구 전략 나왔을 경우에 저점 매수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기업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장 시작 전 기업 설비 투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4분기 기업 설비 투자가 17.3%나 감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에서 이러한 기업 설비 투자가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아직까지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에 무게감을 실는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이 촌조장세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본의 움직임, 결국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신용평가 손익률은 4주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아시아 증시 동반 박스권의 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명목 기준 66,981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 증가율 1.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6년 전에 비해서는 52.9% 늘어난 겁니다. 연간으로는 가구당 월 평균 80만 3,700원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무작정 놀고 먹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지난해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은 43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무의도식 청년층은 지난 2004년 33만 명 이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39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의도식 청년 인구를 가리켜 니트족이라고 부르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말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스페인의 소비자 금융회사와 손잡고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선진 활부 금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현대차는 모터쇼가 열리는 제네바에서 유럽 최대의 소비자 금융업체인 산탄데르와 금융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탄데르는 현대캐피탈과의 합작사를 통해 유럽 지역의 현대차 고객에게 자동차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금융그룹인 산탄데르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1,200만 명의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소비자 금융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터키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터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터키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터키 정부는 어떤 지역에 원전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체결할 MOU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키가 아직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와 MOU를 체결한 것이 없어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3.56포인트 하락하는 1619.3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43포인트 하락하는 508.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서두를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참 많고요. 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담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